마. 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오늘 주식 랩소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소아마리 님도 오셨고, 어서오세요. 그리고 오니 세상 님도 오셨고, 어서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럭키 땡땡 님도 오셨고, 어서오세요. 안젤라 님도 오셨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이짱 님도 오셨고, 쌍둥이 토끼 님도 오셨습니다. 한국비추 님, 네, 어서 오시고, 비가 옵니다. 가 탁 있는데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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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비가 오는 소리가 일단은 좀 들려서 이게 뭔가 라고 했더니 우리도 드디어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비가 시작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HY 초님도 어서 오시고 돈방석님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세에 관련돼서 시장 안에서 워낙 얘기들이 많아서 장중에 우리 매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반까지 오늘 장 뭐사지를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드리면서 말씀도 좀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찬찬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좀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팡팡팡 좀 더 터트리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채팅창, 유튜브죠?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볼까? 여러분들 우리 계속 이제 종목 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실 때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안 보시는데 요즘은 그냥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니까 많이들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런 이제 분기 보고서 있잖아요. 분기 보고서 이런 거 분기 보고서는 읽는 습관을 조금 들여 보세요. 싫죠? 분기 보고서를 한번 이런 거 뽑아놓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은 왜 이걸 사게 됐나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만약에 하면 이 종목 사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들 종목들 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추세로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쫙 이렇게 뽑아서 왜 종목을 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 탁 보여주면서 그리고 차트 보고 있으면 왠지 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유튜브로 오시면 채팅도 가능하시니까 유튜브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휴대폰용 배터리 이런 부분들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담배 관련된 부분들 일단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적혀 있죠. 휴대폰용 케이스도 하고 있고요. 모바일폰 배터리 팩도 하고 있고, 전자담배 카트리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가정용 ESS입니다. 요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충전기 관련 부분도 하고 있고, 정동 공구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펑션 보드라고 해서 TV라든지 모니터의 터치식 작동부 요 부분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하고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요거 보자라고 했는 건 일단 농담이고 종목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지금 요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 보이신 분들 체크.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이걸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투자를 하는 부분을 이제 찾는 부분에서 요 종목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만약에 트레이딩 하는 영역이라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황금비추가 너무 좋대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황금비추가 이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할까? 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사람을 왜 좋아할까라고 계속 고민을 막 하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의 어떤 매력에 빠졌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냥 나도 좋아해야겠다. 조금 마음에 드니까. 어느 게 더 나아요? 1번이 나아요. 첫 번째가 나아, 두 번째가 나아. 이 사람 나한테 왜 좋아하지? 너 왜 나 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 아니면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그냥 좀 잘해줘야겠다. 이게 나? 어떤 게 낫습니까? 다롱맘님 어서 오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도 잘해주는 게 가장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렌텍이 추세를 전환시켰는데 이게 뭐 때문에 전환시킨지는 모르겠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6천짜리예요. 6천짜리 종목이면 그냥 수급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급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지금 보면은 이제 추세를 넘었으니까 이 추세를 그냥 따라가면 되죠. 저점이 요거입니다. 그렇죠? 저점 안 깨지면 홀딩 하면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되지. 뭘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 그래도 대표님,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 하신 분들 체크.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지. 그쵸? 근데 사실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 매수하는 사람들이 왜 매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매수하는지를 알라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이 샀으면 헬로 여보세요 이 종목을 왜 사셨나요? 얘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렇죠? 기자들이 알지는 못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시면 될 체크. 기자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은 몰라. 근데 기자들은 모르는데 기자들이 아는 것처럼 막 기사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기자들은 맞추려고 할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닐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놓칩니다. 놓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이런 내용들도 일단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트럼프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제는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관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중심에 서 있죠. 그렇죠? 여기 7월 7일 사안을 발표를 했죠. 7월 7일에 사안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한테만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한국이라든지 일본을 포함을 해서 총 14개국 정상들한테 사안을 발표를 하면서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 5%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25% 정도는 더 비싸게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수출주들은 이제는 끝났다. 어디로 우리는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상호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럼 미국이 경기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은 물건값이 비싸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 자체는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에서 소비가 기여하는 바가 7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최근에 감세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왜 이걸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로 앨런 머스크가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그냥 좀, 뭐, 좀 그렇다. 다음번에는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야겠다. 뭐,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감시하는 통과하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칸 당을 창당한다 그러니까 테슬라 가지고 있고 테슬라 좋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당혹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감시안을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대규모 감시안입니다. 감시안을 통과를 시키면 미국의 뭘까요? 미국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악화가 되겠죠. 미국 재정이 악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만들고 이 재원 만든 걸로 미국이 재정을 메우는 거죠. 원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상호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하면 이 상호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일단은 미국의 감세한 부분을 일단은 막아낸다라는 부분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도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돈 가치는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미국 달러 지수를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봐야 되겠죠? 원데이로 보면 안 그래도 요즘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한 달 동안 해서 보면 한 달 일주 기술적 차트로 이렇게 가서 이걸 보도록 하죠. 1일로 보면 요즘 이제 미국이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달러가 이거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약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미국한테.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쪽에 조금 US 달러고요. 맞죠?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한 달치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달치를 원데이로 한 달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9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97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하고는 완전히 연동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죠? 주요국 6개 통화에 비해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달러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 가능성도 좀 높아지겠죠.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달러 사는데 얼마면 됐어? 1,000원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통화를 살 때 1,000원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되니까 1달러를 살 때 우리나라 통화로 500원만 줘도 사더라. 여기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라는 얘기가. 옛날에는 1달러 살 때 얼마 줘야 돼요? 사과 하나 살 때 사과 한 개에 얼마 줘야 돼요? 1,000원을 줘야 됐는데 사과 가격이 폭락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사과 두 개에 500원, 사과 한 개에 500원에 이렇게 파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하시는 분들 체크. 화는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 이렇게 적어놔요. 이거 극단적이죠? 좀 많이 극단적입니다.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강세로 가면, 이 강세로 간다는 얘기 자체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는 1달러에 500원으로 이게 바뀐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달러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과라고 생각해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사과라고 생각해. 사과 한 개에 1,000원이야.
근데 사과 가격이 폭락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과 가격이 한 개에 500원으로 폭락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 이런 항공사들. 워렌 버핏이 항공사 정말 싫어하는 거 아세요? 워렌 버핏이 항공사를 엄청 싫어해. 워렌 버핏이 왜 항공사를 싫어하냐면, 돈 좀 번다 싶으면은 비행기 사야 되고, 비행기 가격이 싸지가 않잖아. 돈 좀 번다 싶으면 비행기 사야 되고, 돈 좀 번다 싶으면 비행기 사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계속 나가는 거지. 맞잖아. 예전에 이제 PC방 할 때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PC방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 좀 번다 싶으면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리고 돈을 좀 벌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옛날에는 인터넷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돈 좀 번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자꾸 비행기 사야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남는 게 없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근데 대한항공 같은 이런 비행기 그 항공사들은 대부분 요 비행기를 구매를 할 때, 비행기 구매할 때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지. 자, 비행기 그 얼마 정도 하는데? 비행기 얼마 해? 자, 자, 이렇게 현찰 넣어주고 사진 않죠. 보통은 이제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부채로 보통 삽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한 대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000달러다. 1,000달러의 비행기 한 대다. 그러면 아까 원화가 강세가 아니었을 때는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되냐 하면은 1,000달러 100만 원 줘야 되죠? 1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약세로 가서 1달러에 500원이 되면 1,000달러라고 하는 돈에 대한 빚을 갚을 때 얼마가 있으면 돼요? 50만 원만 있으면 되죠? 여기 이해갑니까? 이해가신 분들 체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이제 달러 빚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달러 빚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다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업이 있냐면 음식료 산업이 있습니다. 음식료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료 뭐 있죠? 여러분들 음식료 하면 생각나는 게 라면 있고, 또 뭐 있나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또 뭐 있지? 음식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면, 초코파이, 아니면은 뭐 스낵, 그렇죠? 스낵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식료, 만두, 제가 좋아하는 만두,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 하면 밀가리가 들어가죠. 밀가리 아십니까? 밀가리가 들어가잖아요. 밀가리는 어디에 담아야 되죠? 봉다리에 담아야 되죠. 경상도. 밀가리는 누구한테 삽니까? 전방에 가서 아주매한테 밀가리를 살 때 어디에 담아둬요? 봉다리에. 이거는 시골 사람, 그렇죠? 가게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밀가루를 봉지에 담아오는 거는 서울 사람. 아주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라면, 초코파이, 스낵, 빵, 만두 이거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밀가루입니다. 그렇죠? 밀가루가 필요하죠. 밀가루는 대부분이 수입이거든요. 수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음식료 업종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뭐가 생길 수가 있냐 하면, 밀가루는 수입하고 또 수출을 하다 보니까 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뭐 초코파이, 라면, 스낵, 빵, 만두를 파는 게 대부분 미국에다가만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독일에도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소주도 들어가고, 굉장히 뭐 확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K-pop 데몬 헌터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으로 한류가 계속 퍼지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일단 좋고요. 자, 어쨌든 간에 밀가루를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달러로 수입하는 거니까 수입 비용이 어떻게 돼요? 원자재 비용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호재입니다. 호재고.
그다음에 또 뭐도 또 호재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달러빗 내는 거, 달러빗은 달러빗은 이거는 내지 말라고 엄마 아빠들이 항상 얘기하던 그 달러빗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근데 이 달러빗을 누가 많이 내냐 하면은 우리나라 은행이라든지 증권에서 달러빗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렇죠? 달러빗을 많이 내는 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 요 금리가 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요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의 단기 대출 부분 자체를 미국의 달러 빚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들 기업들도 뭐가 돼요? 요들 기업들도 수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똑같은 거잖아. 원래는 $10,000를 빌려서 $10,000 빌리면 얼마인가요? 1,000,000원이죠. 1,000,000원, $10,000를 빌려서 1,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원화가 아니지. 갑자기 달러가 약세로 갔어. 그럼 $10,000를 갚을 때 얼마로 갚으면 돼요? 500만 원만 갚으면 되죠. 실제로 예전에 제가 1997년에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하죠. 펑황태샹, 펑황요, 펑취타이공, 샹즈료, 뭐 이런 거. 뭔 소리냐? 이런 중국의 중학생들이 외우는 시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아니면 니농, 원농,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옛날에 여기 중국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요게 1997년도에 중국을 갔는데 우리가 뭐가 터졌나요?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그러니까 이때는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분명히 중국 갈 때 이제 달러를 가져갔을 거잖아. 달러를 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쓰고 돌아올 때 보니까 우리가 환율이 2,000원대까지 됐잖아요. 2,000원대까지. 돌아올 때 보니까 금이 똑같아. 돈이. 내가 나갈 때 가지고 왔던 돈이 들어올 때도 돈이 똑같아. 실제로 이제 그걸 한번 겪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들 업종분들이 수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 종목들이 대한항공은 그냥 좀 그랬고, 근데 밀리거나 요즘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아래쪽에서 여기서 대한항공 요즘 말이 많더라. 대한항공이 양아치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이거 돌면 한번 더 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사는 건 아니에요. 알겠다. 지금 체크. 요거 이렇게 돌면은 요 피보나치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피보나치잖아요. 3분 파동 출동 61.8%이죠. 요번에 요거 돌파하면 이전 고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되죠, 이거는. 대한항공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음식료 관련해서는 삼양식품은 사실은 좀 다르긴 하죠. 불닭볶음면이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불닭볶음면도 잘 팔리고는 있는데 뭐도 된다? 이게 뭐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그 관련된 수혜주로도 일단은 봐줄 수도 있고 원자재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제 대박이죠. 단지 양아치죠. 거래량이 78,000주.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140만 원 정도가 되면 거래량 70만 주 만들고, 그렇죠? 가격 한 14만 원으로 낮춰도 될 건데, 맞나요? 아니면은 70만 원까지 정도 낮추고 거래량을 최소한 15만 주 정도로 만들어도 될 건데, 음식료들은 그렇죠? 시장 별로 뭐 친화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있고요. 그 다음에 농심 같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고는 계셔봐요. 알겠다 하시면 하긴 농심도 요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심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차트 흐름을 일단 보다 보면은 농심 차트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길게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길게 보다 보니까 이전에 봤으면 참 좋았다. 그렇죠? 아깝다.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긴 했는데 이럴 때 아깝죠. 그렇죠? 차트만 길게 봤어도 그렇죠? 차트만 길게 봤어도 이번에 이제 이전 고점을 한번 쳤어요.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중이긴 한데 그렇죠? 고점을 치고
빠지는 중이긴 한데 바로 빠지지 않고 지금 바로 또 돌려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사지 마시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안에서 그쵸? 추세 전환이 되면 그때 일단 매수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도 거래량 보니까 양아치죠.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가격 분할하면 거래량이 늘어날 텐데 얘들은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회사가 이 주식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상장은 도대체 왜 했대? 이러면서 상장은 도대체 왜 했대? 그렇죠? 어뚜기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오리온 그렇죠? 움직이는 애들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데몬 헌터스 거기 사람들 나와가지고 과자도 막 먹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관련이 있고 근데 시장 안에 돈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오늘 터진 건 어디서 터졌냐 하면은 은행에서 터졌죠. 물론 지금 시장 안에서 배당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채팅창에 배당이라고 한번 쳐주시고 배당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 배당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냐 하면 잠깐만요. 배당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냐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네. 왜 이렇게 되지? 제가 당겨놔야지. 왜 배당 관련돼서 이제 보시는 게 좋냐 하면 배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지금 시장 안에서 배당에 대해 가지고 계속 배당금을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하기. 배당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2천만 원 이상은 종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너무 짜다. 5천만 원 이상 되면 종소로 넣자.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배당 부분은 분리과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좋죠. 라는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 기업들한테 배당을 높여라.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은행주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호재 외에 일단은 배당 관련된 호재도 있어요. 배당 관련된 호재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내용을 한번 요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레레레레. 오리온 홀딩스는 이제 바닥에서 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리온 홀딩스는 두 가지가 동시에 되죠. 이것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의미가 좀 있죠.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수혜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많이 움직였고 지금 동남아 중국 시장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오리온 홀딩스는 바이오도 합니다. 그렇죠? 바이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장 안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배당 매력도 일단 있다. 정책 수혜 기대감도 일단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 중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거래량 21만 주네요.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관련돼서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하면서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이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이러면 많이 힘들어지니까 오리온 홀딩스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면 이뻐. 종목이 이쁘다 안 이쁘다는 항상 여기 저점이죠.
이거 보입니까? 그냥 항상 저점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하긴 해. 그쵸? 여기 저점이죠? 저점에서 훅 오르고 많이 안 빠지고 돌죠. 이러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전고점까지도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괜찮고 기관들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요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제가 여기다가 올리는 거는 일단 차트 한 번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요. 강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보라고 하니까 수익 나게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봐준다.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나 다 체크하세요. 한번 봐준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봐준다라고 하셔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볼 건가? 잠깐만. 우리 수아마리님은 보시는 건가? 예, 금강님 감사하고요. 예, 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젤라님. 예, 꽃길님 감사하고요. 황금비추님 감사하고. 자, 그러면 요런 것도 종목 하나 요것도 괜찮은 거 일단 본 것 같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예, 정경희님 그리고 경제찬님 고맙습니다. 잘 한번 봅시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돌파를 하면 이전 고점 넘어서 이제 체크해야 되고요. 이전 고점을 넘었으면 돌파했는 봉의 저가를 이탈가로 그때부터 한번 몰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금융주가 시장 안에서는 완전 히트였죠. 그렇죠. 금융주가 오늘 완전히 히트였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부터 좀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하질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보도록 하죠. 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던 것들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대출 부분이 규제를 일단 받기 시작을 하면 이거 이익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다고. 그래서 옛날에 손해봐서 다른 거 보랍니다. 뭘 보든지 간에 와담님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와담님 화이팅 힘내세요. 예, 팥빙수님 좋습니다. 근데 종목을 할 때 항상 이제 좀 전략을 제대로 세우십시오. 와담님 알겠다. 전략을 세우시면 답을 이제 쉽게 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 안에 몇 가지 이슈들을 얘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배당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대출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또 높아져 있는 상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계속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전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 때문에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배당 때문에 은행. 최초에는 정말 옛날에, 지금은 은행이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막 이럴 때는 배당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요때도 배당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래서 배당주를 일단 했는데, 배당주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 그죠? 3배 떴다. 좀,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배당 관련된 부분 진행을 우리가 기업은행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종목이고요. 배당 관련된 종목을 할 때 오피스텔 한 채 살 정도로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배당주는 여러분들이 10% 배당이라고 해서 10%나 배당을 준대요 해서 1,000만 원 사면은 1년에 100만 원 나와. 그럼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한 채 정도 살 돈 뭐 2억 정도 질러 놓으면 그렇죠?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나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당주들은 오피스텔 한 채 정도 살 돈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3채 됐다? 진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제거 뭐지? 오피스텔 하나 살 돈 했으면 지금 3채가 되면
오피스의 세체가 주식이 좋은 거야. 그렇죠? 오피스의 세체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또 찾아서 또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렇죠? 어쨌든 금융주들은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개 금융주에 대해서도 저점을 다시 잡아드리고 했는데 그런 이제 부분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오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트럼프 관세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어떤 부분의 오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다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일단 받기 시작을 하면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가장 많더라.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도 굉장히 높죠. 반도체 수출이 높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의 수출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수출 비중이 많이 높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뭘 한번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SK 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로 수출하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로 바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파운드리하고 같이 붙는 부분이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게 아니고 대만 수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만 수출. 맞잖아.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수출하는 게 HBM을 수출하는 거고 HBM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만들었는 거하고 이걸 합치는 거니까 대만에서 합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더라. 미국으로 수출이더라. 대만 수출하는 거는 지금 찾아봤더니 스마트폰하고 이런 쪽으로 그런 거는 일단 대만 수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 수출이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와담님이 반도체 수출 높고 자동차 높은데 주가는 왜 뿅 마음이 급해, 그렇죠? 자, 여기에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자동차가 수출 비중이 높아요. 딴 데서는 뭐라 그래? 반도체 수출 비중 높고 자동차도 수출 비중이 높은데 주가는 왜 오른다 그래? 마담님? 자동차 수출 오늘 뭐 이런 거 떠들지 않았을까? 예, 현대하고 기아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북미. 예,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쪽이겠죠.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약 한 40% 정도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높냐 하면은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 자동차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배터리하고 2차전지 부분이 수출 비중이 높아요. 2차전지 부분이 수출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있고 그 다음에 SK온 있고 이쪽이 일단 높습니다. 북미 완성차 업체 GM이라든지 포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좀 많이 했죠. 그렇죠? 뭐 거기 있고 그 다음 이제는 그 다음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기계 설비, 산업 설비 기계, 이제 미국의 플랜트 정밀 기계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본다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이 수출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바이오. 이쪽이 다 타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타격이 아닌 데가 없죠. 맞나요? 타격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종목들, 이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누가?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오늘 빠진 거는, 삼성전자 오늘 빠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실적이 안 나와서, 맞나요? 실적이 안 나와서 지금 빠진 걸로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고요. 삼성전자는 얼마만 깨지면 되냐 하면 59,800원, 채팅창에 59,800원 한번 치시고 59,800원 안 깨지면 삼성전자는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타격 받는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늘 4% 뭐야? 아니면 자동차가 해서 현대모비스를 봤더니 뭐야 3.5%. 현대차는 어떻게 됐나요? 현대차는 1%. 기아는 기아는 0.5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냐 하면은 트럼프 발언 때문에 그래요.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관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트럼프 얘기를 보면 트럼프의 이야기를 살짝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 관세 예외 조치, 관세 예외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미국 내에 공장에서 고장이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 중인 제품.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몰라. 관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관을 넘어가는 세금이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한국이 있고,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 관세잖아요.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되고. 당연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은 당연히 관세가 없지. 이걸 관세, 저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관세를 안 매기겠다. 당연한 얘기를. 그죠?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일단 좀 들던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애매하긴 한데. 자,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게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근데. 잠깐만, 좋아요 포기했나? 잠깐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냐? 좋아요를 누르는 은혜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눌러야 돼. 오늘 왜 별로 없지? 오늘 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까? 그렇죠? 70개 넘어가는 중입니다. 요즘 책 안 줘서 그런가? 책을 이제 책을 이제 하니까 이게 책 주는 거는 다 좋은데 전달이 막 서로 안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주소 안 보내고 책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전달을 했는데 와우넷에서 또 전달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끊어진 거지. 영창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책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책을 안 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눌렀는데 한 번 더 눌러야 하는 건가요? 한 번 더, 왜 이러세요, 피디님? 좋아요 2번 누르면 불법이죠. 그렇죠? 좋아요 2번 누르면 불법인 걸 아시면서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관세 예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면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 중인 제품은 관세가 즉시 면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미 공장이 이미 착공되었거나 혹은 착공이 임박한 공장에서 곧 생산될 제품에 대해서는 검토 후 면제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은 필요합니다만은 뭐라 그랬나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야.
시장에서 핵심은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요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공이 되었구나. 그렇죠? 아이고. 요 파란색. 공장이 이미 착공되었거나 착공이 임박한 공장에서 곧 생산될 제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옛날에 정말 열심히 미국에다가 투자했던 거 기억납니까? 불검님 기억나요? 뭐 어떤 데서 그걸 그렇게 많이 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어디에다가 텍사스에 지금 파운드리 건설 중이죠. 파운드리 건설 중이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하고 D램 요거 공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관세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인디애나의 HBM 패키징 공장 패키징 이거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착공 준비 중이거든요. 착공 준비 중. 그렇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도 면제 가능성.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무조건 면제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면제 가능성.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그렇게 내놔놓고도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현대, 그 다음에 기아, 여기는 지금, 지금 조지아 EV 공장 있죠? EV 공장에서 지금, 요것도 있고, 공장이 하나 또 있죠? 알라바마, 여기 완성차 공장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면, 이게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미국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수를 보면 한 14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팔아요. 1년에. 진짜 많이 파는 거죠. 140만 대, 150만 대 정도를 파는데 지금 알리바마 공장 돌아가는 거하고 조지아 EV 공장을 풀로 돌리면은 거의 커버합니다. 한 80%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따져봐도 현대 기아도 뭐 할 가능성이 높아?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관세 면제. 이렇게 다 해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해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드하고 JV 배터리 공장, 요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부분에서도 SK온 같은 경우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큐셀 있죠? 하나큐셀도 들어갑니다. 조지아에 지금 공장이 있어요. 조지아 태양광 모듈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됩니까? 되신 분들 체크. 하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지금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도 지금 투자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루이지애나 제철소. 요 제철소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 발표 단계거든요. 계획 발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공장들이 지금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이 있어요. 미국 내 공장이 있어서 일단 크게 뭐 타격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줄지를 좀 봐줘야 되겠죠. 정부가 이제 협상도 잘해야 될 거고, 그렇죠? 계획 발표 단계인데도 뭐 좀 이렇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코스닥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해 주시고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게 미국에 같이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 회사들 뭐 이런 경우도 일단 있긴 한데 같이 진출 못한 회사들은 단가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부품이라든지 IT 하청 관련된 기업들,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들, 그리고 화학 소재 수출 기업들, 이렇게 미국에 지금 현지 공장이 없는 그러한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쪽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규제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괘씸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걸 제3국 통해서 수출하면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세 대상이 일단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해 두시고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부분이 세금을 단순히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미국 내의 제조업, 우리 블록 경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착공 단계인지 가동 중인지도 일단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일단은 참고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 부분이, 그리고 이제 관세가 원래 7월 9일 7월 9일이 발효였잖아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더라고. 이거 계속 뒤로 밀어주면, 계속 뒤로 밀려주면은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 안젤라님이 물 한 모금 먹으라 하니까, 물 한 모금 먹고요. 닭고기 먹고 싶나요? 물도 한 모금 먹고 사탕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죠. 사탕이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장 안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파고들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이렇게까지 파고들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게 명백하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명백하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산단 말이지? 그러면은 꼭 니만 몰라 이런 뜻이야. 니만 몰라. 니만 몰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뭘 아니까 이렇게 막 매수해서 올리는 거잖아. 그럴 땐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강현님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삼성전기도 그렇게 했던 거,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건 저 포함이에요. 그렇죠? 다 알 수가 없거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 자금을 이제 특히 이거는 옐로우 칩이 상되는 종목, 옐로우 칩이 상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포트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지. 내가 모르는. 그 주식을 사는 이유는 하나, 주식을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는 이유는 딱 수익 날 것 같으니까, 내가 닭 먹고 싶은데 닭 안 먹고, 내가 차 사고 싶은데 차 안 사고, 내가 지금 백 사고 싶은데 백 안 사고, 그쵸? 그걸 하는 건데, 딴 데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죠.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들 종목에 일단은 뭐 대시를 하겠죠. 그 이유 자체를 내가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파라다이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볼까요? 파라다이스나 GK 둘 중에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체크. 이거는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제가 그쵸?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롯데관광개발은 안 갖고 있더라도 그쵸?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사서 수익 내주면 정말 감사하죠. 응? 여러분들이 수익 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같죠. 제가 아무리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종목이 이제 수익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사주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이 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제 말에 의미를 담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들 매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고 팔아서 수익 냈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와담님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지금 요들 종목군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지금 올라오면은 여기 정도가 1차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GKL은 2만원 언저리가 되고요. GKL은 2만원 언저리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 정도가 지금 저항이 될 걸로 보입니다. 19,000원 언저리.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19,000원 넘어서면은 저항권 안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아까 제가 뭘 하나 봤는데, 그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봤더라? 음, 저쪽인가요? 요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우양, 채팅창에 쳐보세요. 우양이라고. 갑자기 채팅창에 우양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사조대림.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사조 시푸드는 좀 올랐나요? 요거는 좀 변동성이 진짜 크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좀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한번 조금 더 찾아보자. 저번에 보니까 홍진경인가가 외국에 나가서 김밥을 하고 있대요. 김밥을 하고 있대. 이 김밥이 진짜 외국에 나가서 한번 해보는 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번에 어떤 한국 사람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집 앞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데 나가서 김밥을 팔더라고요. 김밥을 파는데, 이거 대박이더라고.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쵸? 이거 말고도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우양 있고, 가조 대림 있고,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도 있어요. 대상홀딩스. 그 다음에 CJ 시푸드 있고, 한성기업 있고, 동원 F&B 있고요. 동원 F&B는 다른 의미도 되는데, 그쵸? 풀무원 있고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
AGF라는 기업, AGF는 빼고, 어, 요 기업이 뭐냐 하면 김밥 관련주입니다. 김밥. 김밥, 김밥 관련주, 김밥 관련주, 김밥 관련주인데, 김밥 관련주인데, 김밥 관련주, 희한한, 죄송합니다. 음. 김밥이 참 어렵죠, 그렇죠? 김밥이 참 어려운데 CJ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인님. 알겠다 하시면 체크. CJ는 이 종목 상담은 아니고요. 차트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라 그랬죠? 길게 보라 그랬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냥. 이게 변동이 커서 그렇지. 오케이? 변동이 커서 그렇지. 여기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보이죠, 그렇죠? 자, 요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 어디다가? 요거는 있잖아요. 이건 미리 사면 안 돼. 체크. 지금 말씀드렸는 종목은 미리 사면 안 돼. 미리 사면 안 되고. 이거 지금, 어, 코스닥 상장 예정 종목까지 또 있어요. AGF라는 기업도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저는 사실 우리 K-팝 데몬 헌터스,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히트를 완전히 쳤죠? 그렇죠? 히트를 완전히 쳤는데, 어느 게 먼저 튈지 모르니까 알겠다라고 하시면 하기. 어느 게 먼저 튈지 모르니까 텔레그램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메라 갖다 대면. 자, 지금 보면은 종목이 많아요. 종목이 적은 게 아니라 종목이 많아서 김밥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김밥 대표적으로 K푸드 수출 아이템으로 최근 냉동 김밥 시장 성장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뭐도 들어가 있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이것도 일단은 모멘텀이 돼서 거기 보면 계속 김밥 먹잖아요. 김밥 좋아하세요?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 체크. 김밥 좋아하세요? 저는 김밥 좋아합니다. 김밥하고 유부초밥 중에 뭐가 좋아요? 김밥, 김밥하고 유부초밥 중에서 뭐가 좋은가? 여러분들? 김밥하고 유부초밥 중에 더 좋은 건 무엇인가? 음, 김밥을 좋고. 수익난 제이지님은 두 개 다 좋다고? 아니, 두 개 다 좋다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만 해야지. 쌍둥이 토끼는 김밥, 나도 김밥. 저는 예전에 김밥이, 저도 김밥인데요. 저 김밥 좋아해요. 지금은 그 맛이 안 나는데 옛날에 김간에 가서 제가 이제 예전에 동부증권 목동지점 다닐 때 저희 지점장님이 확 계신 분이라서 그렇죠. 좋은 분이라서 직원들 점심을 다 사주셨어요. 음. 그래서 김간에에서 이제 밥을 먹고 달아놓으면 그 지점장님께서 나중에 이제 결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 김익준 지점장이라고 그렇죠. 좋으신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김간에 가서 멸치김밥을 먹고 와 뭐지? 제가 멸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콤하게 했는 거. 그래서 멸치김밥이 거기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일단 있는데 김밥이 그쵸 옛날에는 김간에 맛있었는데 자꾸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정희님 그쵸? 김밥이 대박인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채식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양에는 많잖아. 근데 김밥은 채식으로만도 만들 수 있고요. 그쵸? 맞죠? 채식으로만 만들 수 있고, 나는 고기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기, 이렇게 불고기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멸치김밥이라고 있었어요. 김간이 멸치김밥. 왜 이러시나? 내가 하는 건 다 사투리라고 생각해. 어? 음? 김간의 멸치김밥 있잖아요. 이렇게.
김간의 멸치김밥. 짠짠 짜자자자. 이거 보여준다 또. 이렇게 김간의 멸치김밥이 칼로리에 영향 이거 있잖아. 왜 그래? 내가 말하면 다 사투리인 줄 아는. 짠 멸치김밥 맞죠? 목동의 에펠타운 지점. 목동 우리 CBS 방송국 있는 쪽이었습니다. 오래됐어요. 2008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목동에. CJ푸드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 하도 안 올라서 북한이 방사능을 우리 바다에 방류하는데 그게 들어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더 좋은 소식이 고맙다고. 근데 이거 뭐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할 때 종목을 미리 사지 마요. 트레이딩 할 때는 알겠다 하시면 체크. 트레이딩 할 때는 미리 종목을 사지 마.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건강에 이런 내용이 있다던데 이러면서 미리 사지 마. 미리 사지 마요. 목동 토백이라고요? 예전에 목동에 그 대우증권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목동 파라곤에서 그 무슨 청소년 무슨 운동했던 그런 거 비슷한 거. 그 바로 옆에 예전에 산업은행이 있었고 대우증권이 있었죠. 그때는 대우증권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다음 그쪽에서 파라곤에서 저쪽으로 가면 무슨 타워지? 41타워인가? 그런 거 있잖아. 아닌가? 너무 오래돼서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쪽에 있었습니다. CBS 방송국 있는 건물에. 증거는 뭐라고 파라곤은 아니? 파라곤만 알면 돼. 이러면서. 좋습니다. 미리 들어가지 마. 자, 이건 집중 좀 해주시고 주식을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항상 트레이딩을 할 때 마음은 뭐냐 하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여러분들이 21평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512평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스토캐스틱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이게 다 뭐냐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 가격이 오르면 매수한다 이거거든. 근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자체는 사람들이 사준다는 뜻이지. 이해갑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준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사준다는 뜻은 뭐예요? 그 말에 공감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팍 사면,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문이 열려. 그래서 미리 사지 마.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미리 사는 경향인데 미리 사지 마요. 오르고 사는 게, 그게 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해서 사는 게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 그쵸? 수아마리님, 그쵸? 그런데 자꾸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종목군들도 지금 이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좀 보자는 거지. 근데 우양은 계속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다, 그쵸? 근데 저는 사실은 뭘 생각을 했냐 하면 김밥 관련된 종목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거잖아요. 맞겠죠? 한국에 많이 오겠죠. 그러면 어디서 김밥을 사 먹을까를 가장 쉽게 김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편의점 아닌가? 이러면서 편의점을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편의점을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도 관심을 가져두시고 편의점 묘하게 움직입니다. BGF 리테일 움직이고 있고요. 편의점은 다른 데 수혜주도 된다. GS 리테일도 움직이죠. 근데 편의점은 다른 거 수혜주도 되는 게 물가가 요즘 많이 올랐죠. 맞나요? 물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점심값이 10,000원이 넘습니다. 10,000원이. 그렇죠? 점심값이 10,000원이 넘고. 여의도 갈비탕. 제가 좋아하는 갈비탕. 여의도 갈비탕.
곡 영업 종류 항아리 갈비탕 맛없어 보이고 연타발 여의도점 오들 뭐 그래도 항아리를 이렇게 봐서 보다 보면 1인당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이죠. 그쵸? 그쵸? 1인당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 갈비탕으로 몸보신이라도 한번 하려 그러면 밥 먹으려 그러면 한 20,000원 줘야 되는데 20,000원. 40,000원도 있습니다. 40,000원도. 그러면은 요즘 애들이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 어른들은 진짜 몰라. 어른들은 뭘 모르냐 하면 제가 저번에 이거는 애들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 있더라고. 대기업 한국에 애들한테 얘기를 들었는 건데 지금 한국의 대기업 초봉이 얼마냐 하면은 4,400에서 5,500이래요. 삼성전자가 5,200만 원, SK하이닉스가 5,300만 원, 현대자동차가 4,900만 원, LG화학이 5,100만 원, 카카오가 4,6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외국인들도 김밥집 검색해서 가서 줄 서서 먹나 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당연히 소아 마리님 콜 당연히 있겠지. 우리도 줄 서서 가서 먹으니까 일본 가서 상해 가서 줄 서서 먹었나요? 소아 마리님 원래 줄 서서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건데 줄 서서 먹는 사람이 줄 서서 먹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김간회를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맞잖아. 김밥이 어느 김밥이 가장 맛있는가? 어느 김밥이 외국인이 많이 가는가 해서 그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이걸 언제 다 해? 내 말은. 어쨌든 간에 이걸 딱 보면 나 이거 좀 슬퍼. 슬픈, 이게 잘해줘야 돼. 애들 취업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잘해줘야 돼. 이거 보면 한국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비교를 살짝 해서 이걸 살짝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중소기업보다도 월급을 더 적게 받는 애들도 많아.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자, 초봉을 보면은 약 4,800만 원인데 아까 볼 때 5천만 원짜리도 많았죠. 그렇죠? 5천만 원짜리도 많았고 중소기업이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파견직이 엄청 많아요. 파견직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 하시면 체크. 파견직이 이래. 파견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어. 파견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는데 파견직은 그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돈 떼면.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 칩시다. 세후로 따지면 한 100몇십만 원 정도 받겠지. 그렇죠? 200만 원 정도 받아. 근데 서울이 대구가 직장이 없고 부산도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다 올라가는 거죠. 서울로 올라가니까 얼마짜리? 못 살아도 1,000에 뭐 50 이런 거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50만 원 까야 돼. 그럼 150만 원 정도 남죠. 그렇죠? 이거 뭐 세금 이런 거 내면은 10몇만 원 내야 돼. 140만 원 남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 그럼 얼마 남지? 학자금 대출 얼마 내나? 한 3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남는 거 가지고 이게 밥값으로 따져보면 아까 여기 2만 원이잖아요. 밥값이. 2만 원을 20일 먹으면 이게 40만 원이야. 돈이 없어. 애들이. 돈이 없어서 저번에 무슨 얘기 한 번 있었냐면 여의도 꼭대기에서 돌멩이 10개 던지면 8개는 정규직, 8개는 파견직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파견직이야, 애들이. 대부분.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처음 스타트 자체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유학 갔다 오고, 그렇죠. 똑같지는 않지. 어떤 사람은 이제 연대고, 어떤 사람은 서강대고, 어떤 사람은 지방대고 이럴 거니까. 근데 인생의 시작점이, 안 그래도 인생의 시작점이 우울했는데, 이거 보면 인생의 시작점, 요걸로 비교할 게 아니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진짜 애들한테 잘해줘야 돼. 지금, 저 때만 하더라도 좀 많이 대기업하고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데, 여기 지금 한국 대기업 초봉 수준입니다. 약 4,400에서 5,500. 상위 대기업은 6천만 원 이상도 일단 있고요. 삼성전자가 5,200만 원, SK하이닉스 5,300만 원, 현대자동차가 4,900만 원, LG화학이 5,100만 원, 카카오가 4,900만 원. 여기에 뭐 있어요? 성과급 들어가고 복지 포인트, 기숙사. 복지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 제 동부에 있을 때 복지가 뭐였냐면
모든 직원을 보험을 다 들어줬어. 모든 직원을 보험을 다 들어줬다고. 신기하죠? 모든 직원의 가족까지.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가족은 보험에 못 드는 가족도 있잖아. 아파서. 그 사람들도 보험 다 가입시켜주고. 2%였나요? 1% 이자로 대출해주고. 대기업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중소기업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 그렇죠? 누릴 수가 없죠. 한국 중소기업은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달라. 중소기업은 얼마 정도 받냐 하면, 요즘, 한국 중소기업은, 2,800에서 3,200이잖아요. 보입니까? 그러면 애들이 출발을 할 때, 여기서 출발하고 싶겠냐고. 애들이 처음 출발할 때 월급으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출발할 때 이걸로 출발을 하고 싶겠냐고. 이걸로 출발하면 끝까지 이걸로 갈 건데.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 그래서 애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자기 인생 망할까 봐. 근데 자꾸 어른들이 취업하라고. 그렇죠? 공장 가서 일하라고. 맞나요? 공장 가서 일하라고. 공장에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백수로 이러고 있냐고. 자기 친구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러면은 이걸 줄여야 돼. 이거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걸 줄여놨거든요. 아십니까? 유럽에 이제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월급이 비슷해요. 정규직 자리보다 몇 개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들이 뭘 사 먹는다? 편의점에서 이것도 못 사 먹기 때문에 편의점 가서 뭐 사 먹는다? 편의점 가서 김밥을 사 먹든지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는 거야. 편의점 도시락은 항상 없습니다. 항상 없습니다. 거기다가 애들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싶을 거잖아. 그쵸?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싶을 건데, 그러면 친구들하고 술 사줄 돈이 있나? 없잖아.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친구들한테 술 사줄 돈은 있어? 친구들 술 사줄 돈이 없으니까 혼자 술 먹어야지. 저어서 죄송합니다. 혼자 술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서 술 먹어야 되니까. 편의점 가지. 이게 좀 슬픈 건데, 그래서 보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잘 되지 않아. 편의점이 잘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일본하고 우리만 잘 돼. 일본하고 우리만. 일본 애들도, 일본의 청년들도 월급에서 이것저것 다 까고 난 다음에는 돈이 없거든. 저번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 편의점 가면 맛있죠? 빵 이런 거 맛있잖아. 맞나요? 이거 빵이, 보니까 되게 싸.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비싸대. 월급 다 까고 난 다음 보면.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김밥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농심, 라면도 좀 봅시다. 이건 아까 제가 좀 체크를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 식품이 CJ도 봐야 돼. 응? 황인교의 젊은 회사원들, 편의점에서 술 사서 벤치에 앉아 먹는 사람이 많다고. 일본은 월급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안젤라님, 뭐가 좀 다른 거냐 하면, 많이 떼요. 세금하고. 오케이? 근데 우리는 막 월세 이런 거 애들이 내면 사실은 1년 있다가 돌려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 그게 없고, 일본은 고령화로 가죠. 고령화로 가다가 보니까, 4대 보험 이런 거 중에서 연금 있죠? 연금을, 도쿄 같은 경우에는 18%대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연금에 관련해서는 이게 도마다 지금 떼는 게 좀 다른데, 그걸 막 18%씩 떼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지. 일본 애들도. 그래서 그게 비싸대요. 돈 없대. 그래서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BGF 리테일이라든지 하는 부분 된다. 뻘짓만 안 하면 무조건 된다.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고, 음식료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져봐.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음식료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이게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제가 일본 갔다가
일본 갔다가 되게 놀랬던 게 일본의 그 뭐지? 돈키호테 이런 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라면하고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 그쵸? 일본이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일본이니까 그런가 봐가 아니고 요게 어디더라? 이거 지금 초코파이하고 보이십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고 보이시죠? 그렇죠? 이것도 외국이고, 그렇죠? 요게 두 번째가 요게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도 불닭볶음면하고 이런 거 막 팔고, 그렇죠? 우리나라 과자들 이런 것도 팔고요. 이거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그냥 우리나라 거죠. 보입니까? 보이신 분 체크. 미국은 그냥 우리나라 거야. 그죠? 보면은 불닭만 있는 게 아니고 신라면도 있고요. 그렇죠? 신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참깨라면인가요? 참깨라면도 있고 여기 진라면도 있고. 이 코너 자체가 그냥 한국 코너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쪽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여기는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술이라서 안 가나? 아, 제가 저번에 요거 얘기를 안 했다. 우리 그 지금 경주 가는 거 있죠? 알고 계신 분들 체크. 우리 이번에는 우리 경주로 갑니다. 그렇죠? 경주로 가는데 술을 못 먹습니다. 알겠다, 체크. 술 못 먹습니다. 저희는 여행 가면 술 못 먹어요. 술 몰래 먹다가 들키면 퇴실 조치 당합니다. 술 못 먹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지금 보면 하이트 진로 있죠? 하이트 진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술도 먹고 예전에 제주도 가서 해보니까 술은 안 먹는 게 좋더라. 그쵸? 그렇다 하시면 체크. 술은 안 먹는 게 좋더라. 하이트 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주가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외 수출이 잘 된대요. 알겠다, 체크. 그래서 하이트 진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봐봐요. 하이트 진로도. 사연 많죠? 사연 없는 사람 없다? 그래서 정인님, 이제부터 이제 모든 사연은 좋은 사연으로만 채워봅시다. 정인님 알겠다? 이제 모든 사연은 좋은 사연으로만 한번 채워봅시다. 하이트 진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박스죠?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거 보면은 하이트 진로 보도록 하죠. 하이트 진로 보면은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보입니까? 자, 실적 부분에 여기 매출액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 당기순이익 나쁘지 않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바닥에 깔려 있는 중이죠.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인님 돈 벌고 싶죠? 정인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정인님 돈 벌고 싶다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주식에서 돈 벌고 싶다. 주식에서 돈을 벌라 그러면 흐름을 따라가세요. 주식에서 돈을 벌고자 하면 그냥 흐름을 따라갑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게 왕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게 왕입니다. 그러면 벌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제 일정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표를 보여드리면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평균적인 수익 랩소디가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8일이죠. 그렇죠? 15일, 22일에도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와우넷 유튜브에서 오늘장 모사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심심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또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목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한국경제TV 진짜 주식 요거 본방입니다. 한국경제TV 진짜 주식 2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이때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거 지금 제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트럭 타고 첫 촬영을 했습니다. 게스트 와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뽑아놨거든. 조만간 업데이트 되니까 주식 톡톡톡 구독 좋아요
참, 뭐 많이 한다. 그쵸? 너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뭘 한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뭘 많이 해. 그쵸? 뭘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뭘 지금 되게 많이 하죠. 되게 많이 하는데, 요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오늘 ABL 바이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번에 이제 이것도 올려드렸죠. 그쵸? 이것도 올려드렸고, ABL 바이오 2탄. 그쵸?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이전에 했을 때 도움 되셨을 거예요. 그쵸? 요런 모자도 쓰고, 그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그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분들 영상들도 좀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쉽시다. 주식 보지 마시고 이제 쉬세요. 이제 쉬시고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부영님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는 짝수는 불법이죠. 참고하시고, 예, 금강님님 고생하셨고, 소아마리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땡땡님께서 모두 좋은 밤 되세요라고 모든 분께 인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땡땡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안젤라님도 그리고 제니스카이님 고생하셨고요.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